안녕하세요, 꿈꿀입니다. 어피니티 퍼블리셔로 주보 만들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지난 어피니티 퍼블리셔에 대한 기호 영상은 이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마다 이미 주보를 만들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교회를 새로 개척하셔서 주보를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새롭게 리디자인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이미 주보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어피니티 퍼블리셔로 프로그램 이전을 해보고 싶은데 다시 기존 주보 파일을 새로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죠. 그것을 위해 먼저 어피니티 퍼블리셔의 놀라운 기능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주보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피니티 퍼블리셔의 가격이 아깝지 않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도 한데요. 그건 바로 PDF 가져오기 기능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PDF를 일반 문서 형태로 바꿔주는 웹사이트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드에서도 PDF 열기 기능이 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가져오기 기능입니다. 심지어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쿼크 익스프레스에서도 그림 상자를 통해 PDF 파일의 각 페이지를 불러올 수 있고, 그것을 네이티브 오브젝트로 변환해서 변형 사용 가능하였지만 어피니티 퍼블리셔는 아예 통째로 파일을 불러와 그 오브젝트들을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 텍스트 상자의 다단과 같이 편집 프로그램의 원본과 같은 그런 변환을 기대하시면 안 되겠지만, 단지 눈으로 보는 부분에서는 기존 파일에서 사용한 폰트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원본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간단히 수정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가격의 프로그램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에서 PDF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 해 보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K-테스트 브로슈어라고 하는 PDF 파일인데요. 참고로 PDF 파일을 열어 마우스로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글씨 부분이 선택이 되어지면 이것은 PDF 파일에 텍스트 데이터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선택이 되지 않으면 글자 모양이더라도 이미 그림 형태로 변환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텍스트가 살아있는 파일입니다. 어피니티 퍼블리셔에서 파일, 오픈을 선택하여 파일을 엽니다. 여기에서 파일 전체를 열지 아니면 일정 페이지만 열지를 선택하고 해상도를 지정합니다. 일반 300dpi면 충분합니다. 하단에 미싱 폰트 리스트가 나오고 다른 폰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의 경우 제 컴퓨터에는 깔려있지 않은 롯데마트 드림체와 어도브 명조, 한국출판협회의 전자출판서체, 코퍼브 서체 등이 사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서와 똑같이 열려면 어떤 서체들이 미싱되었는지 보시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신 후에 다시 열면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내 컴퓨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서체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열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주보에 PDF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본 PDF 파일입니다. 어피니티 퍼블리셔에서 파일, 오픈을 선택하시고 이 PDF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시죠. 대부분의 모양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이야기했듯 표와 내용, 글상자의 다단은 형태만 가져오고 도큐멘트 원본 파일처럼 수정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형식은 문장 스타일까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원본 파일은 새로 어피니티 퍼블리셔에서 제가 작업하여 PDF로 변환한 파일이고, 쿼크 익스프레스에서 작업했던 이전 파일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수정해서 PDF로 익스포트 시킬 수도 아니면 어피니티 퍼블리셔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작업 파일을 PDF로 저장하여 어피니티 퍼블리셔에서 오픈하신 후 전체 디자인은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세부 사항들만 수정해 사용하시면 새로 만드는 것보다 빨리 작업할 수 있고, 아니면 위치와 크기 등만 참고하셔서 새로 만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새로 문서를 만드실 때 필요한 몇 가지 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기 전에 먼저 판형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서 크기는 A4이고 또 작은 문서들은 B5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A와 B는
전지 판형의 규격이고 뒤에 나온 숫자는 그 전지 판형을 절반으로 몇 번 잘랐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A4는 A형 전지 크기는 841mm에 1189mm인데요. 이것을 절반으로 4번 자른 A 전지의 16분의 1 크기, 즉 210mm에 297mm 크기의 종이이고, B5는 B형 전지 1000mm 곱하기 1414mm를 절반으로 5번 자른 B 전지의 32분의 1 크기, 즉 176mm에 250mm 크기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이 사이즈인데요. 미국에서는 주로 레러 사이즈 8.5인치 곱하기 11인치, 그리고 리걸 사이즈 8.5인치 곱하기 14인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미국에서 이 종이 크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A4로 작성된 문서를 프린트하려다 오류 메시지를 보고 고장났다고 하기도 하고, 프린트는 되었는데 아래는 잘리고 옆면엔 여백이 많이 나오는 우스꽝스러운 프린트물을 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가 어떤 크기의 문서를 만들 것인지, 또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주보의 형태는 가로로 된 문서를 절반으로 접어 종이 한 장에 사면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종이를 3분의 1씩 2번 접어 6면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주로 레러 사이즈 절반 크기, 스테인먼트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8면, 즉 레러 용지 2장을 사용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가 절반으로 접고 가운데 두 곳에 스테이플러를 찍어주는 기능도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종이 한 장에 6면으로 구성하려면 A4나 리걸 용지를 사용해 가로로 편집을 하면 되겠죠. 4면 또는 8면과 같은 편집에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레러 사이즈, A4도 마찬가지고요, 가로 형태를 두 단으로 나누어 편집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레러 사이즈의 절반 크기, 위에서 말씀드린 스테인먼트 사이즈로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사면의 경우는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2단 편집을 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는데, 8면 이상 16면, 물론 주보로 이만큼 만드는 일은 많지 않죠. 교재 등의 문서를 만들 때 중처를 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는 처음부터 절반 크기로 편집을 하는 것이 페이지 관리에 편리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출력하려는 프린터에서 알아서 1면과 8면, 2면과 7면을 묶어 프린트하는 매거진 출력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죠. 참고로 어도비 PDF 프로그램이나 MS 오피스의 퍼블리셔 프로그램 등은 프로그램 차원에서 매거진 출력 옵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본 영상에서는 어피니티 퍼블리셔에서 새 문서를 설정하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New 메뉴를 선택하시면 새로 만들 문서를 지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왼쪽에 프리셋에서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여러 형태의 문서 크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프린트와 프레스 레디, 즉 인쇄용, 이 둘은 제공된 용지 규격이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다른 점은 오른쪽 세부 설정의 맨 마지막에 있는 블리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블리드는 인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것인데, 인쇄에 대해 문외한인 분들에게는 생소한 부분일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잡지 등에서 사진이 종이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사진을 끝에 배치하고 프린터가 끝까지 잘 프린트한 것이 아닙니다. 즉 잡지를 인쇄할 때는 잡지 크기의 종이가 아니라 전지, 위에서 얘기했죠. A0 또는 B0 전지에 여러 장의 페이지를 얹어서 필름을 뜨고 한 번에 인쇄한 후 접어서 한 번에 커팅을 합니다. 이때 아무리 숙련된 전문가도 편집 파일의 엣지를 인쇄물의 엣지에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편집할 때 사진을 종이 바깥까지 1에서 3mm 정도 빼서 배치하여 커팅 시 조금 벗어나도 사진 둘레에 흰 여백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 공간이 블리드입니다. 프린터로 프린트를 할 때는 이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블리드는 0mm로 놓지만, 인쇄 시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사방 최소 3mm 정도의 공간을 둡니다. 프린트, 프레스 레디 외에도 사진, 웹, 사용할 디바이스, 건축 등 제도용 사이즈 등도
프리셋으로 미리 구성되어 있으니 골라 사용하시면 되고, 나만의 다른 사이즈를 만들어 마이 프리셋에 저장해 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만들어야 하는 문서 스타일을 템플릿에 저장해두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만들려고 하는 주보는 레터 사이즈, 가로 형태로 2단 구성을 하여 양면, 사면으로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른쪽에 상세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기가 나오고 해상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나 인쇄는 기본 300dpi를 사용하고 웹용은 화면 해상도인 72dpi를 사용합니다. 디바이스들은 각각의 제품마다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편집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려해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해상도 출력기가 있다면 해상도를 높여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도큐멘트에서 척도 규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주보의 경우에는 인치 또는 밀리미터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밀리미터로 사용하겠습니다. 용지 방향을 가로, 세로 중 선택합니다. 저는 가로로 선택합니다. 다음은 주보에서 사용할 그림을 외부에서 연결해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문서 내부에 포함시킬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주보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면 포함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링크를 선택했을 경우 그림이 유실되었다는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포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포함을 선택하면 파일의 크기는 그 그림 파일까지 포함한 용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페이지를 몇 개 만들 것인지 묻는데 이것은 그냥 1로 지정하고 추후에 편집을 하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의 페이싱 페이지는 오른쪽 면과 왼쪽 면을 구분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교재 등을 만들 때 머릿말, 꼬릿말을 좌우 다르게 표현하고자 할 때는 페이싱 페이지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페이싱 페이지를 선택하면 이 페이지를 좌우로 배치할지 상하로 배치할지 그리고 시작을 오른쪽, 왼쪽 또는 위, 아래 중 어디에서 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싱 페이지스를 할 경우 가로 배치에 오른쪽 시작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만들려는 문서가 한 장의 2단 편집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컬러를 지정할 수 있는데 문서 프린트 및 인쇄는 CMYK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 사설을 좀 붙여야겠네요. 화면 모니터, 프로젝터 등은 빛을 사용해 색을 만듭니다. 빛의 삼원색은 레드, 그린, 블루, 흔히 RGB라고 부릅니다. 이 색들을 합치면 합칠수록 색깔은 무색이 됩니다. 즉 흰색을 만들려면 모든 색을 100%씩 합치고 검은색을 만들려면 빛을 없애야죠. 이를 가산 혼합이라 합니다. 색을 섞을수록 밝아지는 것이죠. 반면 프린터를 열어보면 잉크통이 4개 들어있습니다. CMYK 즉 사이언, 하늘색, 마젠터, 진분홍색, 옐로우, 노란색, 그리고 블랙, 검은색입니다. 흔히 어렸을 때 빨로파로 불렀던 색의 삼원색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세 가지 색을 모두 혼합하면 검은색이 나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검록색 정도로 나오고 진한 검은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검은색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흰색을 만들려면 칠하지 않아야 하고 검은색은 4가지 색깔 모두를 칠하는 것이죠. 이것을 감산 혼합이라 합니다. 색을 섞을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이죠. 화면에서 보는 색과 프린터로 나오는 색의 차이가 바로 이 가산 혼합과 감산 혼합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눈이 침침해 모니터를 밝게 놓고 쓸 경우 또는 눈이 부셔 모니터 밝기를 줄여 놓을 경우 그 차이가 더 커지죠. 그래서 인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니터와 프린터물을 비교해가며 그 색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프린트할 때는 CMYK로, 화면에서 웹 등을 작업할 때는 RGB로 맞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하좌우 여백을 지정합니다. 저는 편의상 10mm씩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새 문서가 생성됩니다. 자, 여기까지 새 문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분량은 주보를 다 만든 것 같네요. 몇 가지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주보의 부분들을 실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